신박의 경제 헤드라인 바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박의 경제 헤드라인 신경원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는 제2의 대우조선이 되나 돈 더 달라 조선철강 파업 전운이라고 하는 기사를 일면 머리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사이드 톱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기사이고요. 하단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기사, 금감원의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측면들에 대한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는 사상 최악의 경영 환경인데 현대사무중공업, 현대제철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사무중공업, 대우조선처럼 하청 근로자들을 금속노조에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구조여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특히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스코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 노조까지 파업을 시작할 경우에 산업계 전반의 철강 대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경제는 조동근 명지대 명예학과 교수의 멘트 형식으로 대우조선 해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그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관련하여 3면에 국민 10명 중 9명 노조활동 불법행위는 안 된다, 경총의 노조 노동운동 인식조사 결과도 싣고 있는데요. 한국경총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은 결과 노조 활동이더라도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응답이 89.8%에 달한 반면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 행위도 가능하다, 응답은 10.2%에 그쳤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의 조사라서 다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귀족 노조 중심의 최근 노동운동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한 같은 면에서 이미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의 인터뷰도 싣고 있는데요.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불법쟁이라도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못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자본주의 자체를 흔드는 법이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런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불법 파업으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비노조원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 노조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작은 기업의 경우 파산도 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배경으로 입법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동원해 원천 차단에 나서겠다, 이런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입법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금속노조 등 강성 노동운동 단체를 우군으로 가져가려는 민주당의 마구 지르기식 정치쇼의 성격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국민 여론 흐름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면 사이드 기사는 LNG 수입가가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 1년 새 2배 넘게 뛰었다라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환율을 감안할 때 그 부담은 3배나 치솟아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4분기 전기료 조정 단가 발표까지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비중 축소로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진 때문인데요. 현 정부가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높였지만 정부의 예측보다 전기료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현재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경우 내년 전기 요금은 현재 대비 2배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겨울 석탄 발전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까지 세웠지만 이 정도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 분류체계 K-텍소놈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외한 원전 기술 개발을 친환경으로 규정하고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에 나서는 한편 신한울 3, 4호기 저리 녹색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 신규 수주 투자에도 나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단 기사는 윤 대통령이 인권 유린, 핵이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협한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대비 연설한 내용인데요. 북중러를 겨냥해서 힘에 의한 변경이 안 된다. 국제사회가 연대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바탕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팬데믹 극복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으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진영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대한 더욱 과감한 지원, 거듭 강조했는데요. 개도국의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 지원, 세계은행 기금 기여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나온 것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핵무기를 들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려는 북한을 모두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유엔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은 앞으로 유엔을 통한 우회적인 참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함의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면 하단 기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를 시사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에너지 대란과 원전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묶음으로 분석해 봐야 할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금감원은 대출 취급 은행들을 상대로 현황 파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밝혔지만 사실상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금감원의 이번 조사가 가지는 다른 의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담보물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윗선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가, 이것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여기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대출금융기관의 경영진을 포함한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금융권에 몰아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금융권 관계자들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신면에서 해당해서 상당히 상세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2017년 이후 은행들의 태양광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대출은 2만 89건, 5조 6,110억 원에 달했으며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 8,300억, 전북은행이 1조 5,300억, 신한은행이 7,130억, 하나은행이 3,890억, NH농협이 3,470억, KDB 산업은행 2,915억,
광주은행 2,756억 원 순이라는 점도 이런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던 호남 지역의 전북,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공장 설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등 대출 관행상 이례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대출 중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12,499건, 1조 4,790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2%, 금액 기준으로는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